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내분 사태, 이준석-발 리스크가 지금 끝을 모르고 아주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수습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영도 먹히지 않는 그런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죠. 국정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내릴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마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인 가닥은 이준석과 소위 말하는 이준석과 대척점에서 있는 이른바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을 동시에 손절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은 일면 톱 기사에서 국민의힘 내홍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들도 주로 이런 것입니다. 시계 제로 국민의힘 또는 사면 초과 권성동, 이준석, 권성동 싸움 그만 보고 싶다. 둘 다 퇴장하라. 이런 기사 그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한국일보는 비대위 블랙홀, 그래서 극한 치닫는 국민의힘 갈등. 자, 이 비대위를 둘러싼 논란, 특히 비대위라기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일으키는 소동이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당대표를, 여당 대표를 지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당헌 당규의 비상 상황,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두 번째 비대위를 발족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성동이 또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죠. 원내대표니까. 그래서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고 그 다음에 권성동의 거취를 정하기로 위원총회에서 결론을 냈지만, 자, 반발이 심합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당헌 당규로 고쳐야 되죠. 그런데 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가 못 열겠다, 회의 못 열겠다, 두 번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안철수, 김태흠은 충남도지사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를 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은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니까 남아있는 비대위원들, 권성동을 비롯해서 성일종,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추가로 내면서 끝까지 싸워보겠다. 일종의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은 고이고 고인 여당 내홍, 총체적 난구. 고이고 고인 여당 내홍, 총체적 난구. 권성동으로 다시 비대위 구성을 하려고 하지만 반발이 극심합니다. 여기서 조선일보 기사에서 자, 주목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도 먹히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자, 당 지도부 수습책이 나왔죠. 의원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도어스태핑에서 힘을 실었는데 아니다. 권성동 즉시 물러나라. 그래서 중립지대 의원들까지 잇따라 권성동 사퇴도 요구를 하고 있다. 자, 당 지도부는 어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스태핑에서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힘을 실었죠. 보통 때는 도어스태핑에서 당의 일에 관해서 물으면은 나는 당무를 간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발 비켜갔는데 어제는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힘을 실었지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던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일부 중진 의원들이 권성동 즉시 사퇴, 비대위 불가 이것을 주장하고 나섰고
전국위원회 의장 서병수 의원도 당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에 당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원총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발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준석이 또다시 기고만장을 해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윤상현, 유이동, 최재형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권성동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물러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 매일경제신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비대위, 지금 첫 번째 비대위는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비대위에 힘을 실어줬지만 여당 중진들이 두 번째 실수할 수 없다 반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대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권성동이 선수섭 후 퇴진 여기에 힘을 실어줬던 건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윤심 이야기를 들었죠. 조간딱풀에서 윤심이 권성동 사퇴다.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가 권성동은 사퇴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타느냐의 문제지 사퇴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통령 참모가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은 윤심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제가 한 취재와 그 다음에 전후 사정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사태의 불가피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2주 동안 시한부 사태를 사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권성동도 이야기했습니다. 9월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2차 비대위원회를 출범을 시킨 다음에 권성동은 퇴진한다. 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섭 후 사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철수, 서병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사태를 만든 데 책임이 있는 원래 근본적인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고 그 수습 과정에서 이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수습을 하느냐 당장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비대위도 출범시켰는데 난 사퇴 못해 이렇게 버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본인이 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장관직에도 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주 후에 이것이 비대위를 정상 출범시키더라도 본인이 계속 그 비대위 안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려고 그렇게 지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내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수습책을 모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3면 해설면 보시면은 위에는 안철수도 권성동 사퇴해야 된다고 하고 서병수는 전국위원회 문 열겠다고 하는데 권성동은 계속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당 문제 수습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쓴 기사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도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당 안팎 인사들과 두루 연락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화통화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재선 의원들을 따로 만나서 또 수습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서야죠.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것은 원칙적인 이야기고, 이 당과 그 대통령실, 내각이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국정을. 그래서 대통령, 그 총책임 있는 대통령이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죠. 당이 조속히 안정돼야 국정 운영 동력도 마련된다는 인식에서 여러 가지 이 당 지도 체제, 권성동 거치 문제, 이준석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까지 새로운 당 지도 체제가 안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죠. 전당대회 무슨 내년이냐.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1월 8일 날 그 당원권이 복권되는 이준석이 또 다시 출마한다고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새로운 당 지도 체제가 안착되기를 윤석열 대통령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명의 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품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과의 당 관계 단절은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윤핵관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자, 국정 동력 확보에 어떻게 보면 안간 힘을 쓰는 상황인데, 동아일보 보시면은 대통령실 지위 고하 막론하고 인적 쇄신한다. 김무성도 내정 철회 검토. 인적 쇄신을 그 대통령실에 하는데,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내정이 됐죠. 거의 총리급에 준하는 예우를, 부총리급이죠. 그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취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왜냐하면 김무성 전 의원이 윤핵관, 소위 이준석이 이름 붙인 윤핵관과 가깝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홍지만 정무 1비서관, 경윤호 정무 2비서관이 동시에 전격 교체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인적 쇄신에 비서관뿐이 아니고 수석 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김무성 전 의원 내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촬영을 빌렸한 혐의 이런 걸로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죠. 자, 그런 것을 이유로 돼서 실제로는 이 윤핵관과 가까운 김무성 전 의원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내정을 한 것에서 철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윤핵관 견제 이런 시선도 있는데, 김무성 전 의원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윤핵관 견제, 이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손절한 데 이어서 윤핵관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중앙일보도 3면에 정무수석실 1, 2 비서관 동시 교체, 그리고 김무성 기용도 보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1비서관 홍지만, 2비서관 경윤호, 이 두 사람은 원래 여기 정치권 출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친이명박계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 장제원이든 권성동이든 윤한홍이든 전부 친 MB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윤핵관 라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어제 전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죠. 사태 전날 밤에 나가달라. 전날 밤에 바로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지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무성도 권성동 장제원과 가깝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류 대 윤핵관의 충돌, 이런 시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참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특히 이 두 비서관, 홍지만 경윤호 그 교체는 윤석열 대통령 아침 출근길 도어스태핑 발언 직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도어스태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이 늘 최고대로 유지돼야 한다. 자, 그래서 업무 역량이 떨어지면서 그냥 윤핵관들이 꽂아놓은 그 참모들을 지금 교체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서관급 이하 중에서 윤핵관 라인이나 다른 비선 라인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윤핵관에 충성하는 참모를 찾아내서 정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안에서 나오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검사 출신 참모들과 여의도 출신 참모들 사이에 파워게임이 붙어 있는데, 여의도 출신 참모들만 다 나가고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검사 출신 참모들은 남아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이것도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런 사람들, 검사 출신, 이 쇄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부 검찰 출신도 읍참마속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MB계 출신이 윤핵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준석이 네이밍을 했는데 지금은 친윤과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핵관은 일종의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윤핵관이란 단어를 안 쓰려고 하지만 그래도 친윤, 큰 넓은 의미의 친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도 쓰고 지금 저도 간혹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가 한 4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80명 정도를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20%죠. 그런데 대부분 친윤,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서 꽂아놓은 참모들이다. 그래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보다 못해서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이 네이밍한 윤핵관 둘을 동시에 손절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둘을 동시에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 친윤의 두 핵심이죠. 권성동, 장제원 이 두 사람이 지금 사태, 이 책임 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런 분석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3면 기사인데 권성동이 왜 나 혼자 독박 써야 돼? 왜 나 혼자 책임져야 돼?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원한 형제가 갈라서나 그때 권성동과 장제원의 알력설이 나왔을 때 장제원이 권성동 형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선진연대, 그때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이 이끌었던 국민선진연대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권성동 일단 불명예 퇴진 압박을 받고 있죠. 권성동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비대위 전환을 밀어붙였던 게 누구냐? 이렇게 장제원 의원 쪽을 겨냥을 하고 있죠. 연판장이란 것은 그때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대표직에서 떠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직무대행으로 갈 것이냐? 비대위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이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초선 의원 32명의 연판장을 주도한 게, 그 상황 다음에 이릅니다.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거는 그때 그 문자 메시지,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이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되고 나서 그때 직무대행 체제였는데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연판장을 돌렸었죠. 그래서 그때 초선의원 32명이 연판장을 돌렸는데 그때 그 연판장을 주도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과 가까운 박수영 의원이었다. 그러니 비대위로 전환하자고 촉구를 해서 비대위로 가는 바람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고 이 사태가 왔다. 이것이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권성동 의원의 주장입니다. 장제원 책임론이죠. 자, 그런데 장제원 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을 때 그 상황을 거리가 아닌 사고로 규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더 앞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가장 핵심 문제는 이준석이지만, 자,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을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한 것을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다. 자기 당권을 노리는 권성동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막기 위해서 당무에 사심을 담아 자기 정치를 했다. 당시 당 사무처의 해석은 사고로도 볼 수 있고 거리로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권성동이 사고라는 해석을 고집하면서 스텝이 꼬였다. 자, 결국 이번에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판결하면서도 당 대표가 이준석이 거리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사고, 6개월 동안 사고를 생겼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니다. 거리면 비상 상황인데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거리가 아니고 사고로 처음에 해석한 인물이 권성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권성동이 만약에 거리가 되면은 바로 새 대표를 뽑아야 되죠. 그런데 권성동이 새 대표 자리에 욕심이 있는데 본인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니 그전 원내대표 임기가 그 전에 대표 경신이 당대표 경신이 이루어지면 본인은 출마를 못하죠. 그래서 권성동이 이 계략을 짜서 그러면 이것을 직무대행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자기 직무대행체제로 가면은 쭉 가다가 1월 9일 날 이준석이 당원권을 회복해서 복귀를 하고 6월 달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면은 예정대로 치러지면은 내가 출마할 수 있어. 이래서 직대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준석의 이 권리가 아니고 사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촉발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죠.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는지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재명 민주당 첫날부터 윤석열 폭주 저지하겠다. 김건희 특검하겠다. 그리고 또 한동훈 탄핵하겠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거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문재인 찾아갔죠. 문재인 찾아가서 또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영수회담 또 거듭 제안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문은 열려 있다. 그런데 왜 둘이서 하느냐? 국민의힘도 끼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인지조차 아리송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